나는 1,000억 원을 벌어.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루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16년 4월 4일 토요일 12시 정도 됐습니다. 오전 12시에요. 제가 방금 전에 반팔 이렇게 입고, 반팔이에요.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밖에 까치 식당 가서 백반을 배달해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나가기 전까지는 창문을 안 열어서 몰랐어요, 날씨를. 나가니까 너무 화창하네. 혹시나 이 영상을 실수로라도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서 나들이 하는 것도 괜찮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먹방이 아니고요, 백반을 2인분을 시켰어요. 혼자인데. 왜 2인분 시켰냐? 거꾸로 먹었어, 젓가락. 상태 안 좋습니다, 사실은. 젓가락을 거꾸로 먹었으면은 따끔은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실수했잖아요. 실수했다, 언짢은 일이 생기면 먼저 웃는 게 중요합니다. 웃어버리면 그냥 하찮은 일이 되고 그냥 웃겨요.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웃어버리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얘기 몸팔 하면은 그게 새끼를 칩니다. 새끼, 눈덩이처럼 불어나 새끼 쳐요. 급기야 젓가락 하나 거꾸로 한 걸로 인생 비하까지 합니다. 내 인생은 왜 그래. 그게 나비 효과예요. 아마존에 진짜 나비가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 살짝 나비가 흔드는 게 미국의 태풍이 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웃는 거. 우리 실수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저 어떤 실수했을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로, 화장실 가다가 엄지발가락 기둥에 찌면 진짜 더럽게 아파요. 그때 먼저 웃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또 다르게 해석해 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태풍 걷잡을 수 없어요. 처음에 이것은 걷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제가 백반을 2인분을 외상으로 사왔어요. 외상으로. 그거는 외상을 왜 주냐? 아직까지 백반 신용은 있습니다. 달걀말이. 제가 장문의 글자를 써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장문이니까 오타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도 오타가 나온지 안 나온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인간이니까. 한 10번 정도는 수정합니다. 당연히 오타 나와요. 10번 정도에 제가 검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타가 없겠다 하면 이제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든 제가 1000일 넘게 글을 올려드렸어요. 분양할 때부터 올렸으니까 1000일 넘었을 거예요. 확실하게 3년이 넘는 세월이죠. 결코 짧지 않은 세월, 시간이었습니다. 명분이었어요. 뭐
틱나탄 우화에서 발견된 뭐 오늘의 법칙 이 책은 꼭 제가 지금 이거 다 찢어가지고 하나 또 살라고 그래요. 중고 서점에 메모해놨어요. 하나 더 살라고. 정말 오늘의 법칙을 읽으면은 어려 내용이 사실 난해한 내용이 많아요. 두뇌가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자, 1000일 넘게 이제 문자를 오늘 마지막으로 보낸 거예요. 내일부터는 안 보냅니다.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제 독서 책에 나온 내용, 제가 경험했던 일들 다 섞어서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90%, 99% 이상 되는 분들은 다 보시더라고. 읽든 안 읽든 그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잊지 않고 그냥 무난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안부 전하는 겁니다. 그래도 8대2 법칙에 의해서 한 200명은 다 있겠죠. 800명은 개무시하더라도.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1년 넘게 제 글을 계속 봐주신 분인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같은 어제 먹던 소주입니다. 제가 김 빠진 소주 안 먹는데 이제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말 그분을 제가 거의 여성분이거든요. 거의 이상형급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여자 만나면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안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거시기 하니까. 충격을 먹었어요. 문자 보내지 마세요라고 딱 마지막 문자 보냈는데 그분이 하루만 참았으면은 지금 거의 1년 넘게 그런 내용이 없다가 오늘 마지막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보내지 마세요라고 딱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런 문자가 초창기 때는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석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뭐 거의 안 와요. 사실 이제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문자 보내지 마세요 하니까 충격을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원래 안 먹으려 했는데 먹여야겠어. 그분 때문에 중요한 것을 먹는 거 아니에요. 12시라서 한 잔 먹고 더 자려고 한 3, 4시에 일어나서 매가 가서 책 좀 보려고요.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건 책입니다. 총균세. 아침에 총균세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 보내드린 내용의 글도 총균세가 새덩이 이거 도구라고 하더라고. 총은 총이고 균은 세균 말하는 거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어쨌든 제가 참 사람도 있잖아요.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그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가장 존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문자 보내서 말하고 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더라고. 어제 제가 사실 계속 인천에 있는데 저도 저를 돌이켜 봐요. 제가 최소한 하루에 아무리 안 커피숍 가서 책 한 2-3시간 읽어요. 글 쓰고. 그게 뭐냐 반성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과연 기수 너는 잘하냐. 야 네가 개털된 이유는 네가 그래서 반성은 거의 반성해 사실은. 근데 반성도 정도껏 하셔야 너무 오면은 우울증 생깁니다. 비염. 이게 뭐 치킨 타월 너무 좋아요.
비염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어제 떤다 누나, 뛰자 누나, 문 대표 전화 다 씹어. 문자 오는 거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문제는 나라면이야. 문제는 나라면. 기수더라면 너는 잘했냐? 궁극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항상 그 글을 쓰는 게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내 주인이고 만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러잖아요. 이재명이가 전화 왔는데 물론 전화기 저쪽에서 못 받을 수 있어. 바로 확인하고 받겠죠. 뭐 이재명 전화 왔는데 뭐 상담 뭐 가지고 같이 있어? 개소리지. 다 받겠지. 아우 비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놔요. 노트에 써놓고 카톡에 메모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재명 대하듯 알아. 내 주인님이시다.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땡땡 전략이라고 있어요.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땡땡은 그 사람 이름인데 전략.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우연히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영업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경험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살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 해서 모든 경험이 뭐 좋냐 그거 아니에요. 경험이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농경 시대에 스마트폰, PC, AI가 나오기 전에 성공했던 경험하고 지금 내 농사져서 막 성공했어. 그런 사람이 막 첨단 기술에 도전해. 가고 내 경험을 갖다 대. 망합니다. 그게 경험의 함정이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 시대가 같느냐를 먼저 보여야 돼요. 사실 그잖아요. 내가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막 육체적인 힘으로 막 일을 하려고 그래. 20, 30대는 그게 됐어요. 그 경험이. 그 경험 믿고 60, 70 다 돼가는데 7은 빼. 아직 60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적용할 때는 내가 성공할 때하고 거의 똑같냐 비슷하냐 그러면 그 경험이 옳아요. 비즈니스에서는 경험이 함정이 될 수가 있고 인간관계 사람 상대에서는 경험이 거의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죠? 비즈니스 할 때 경험은 우리가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글을 쓰는 게 아이처럼 놀이 이렇게 이런 글을 씁니다. 아이에게 물어봐야 돼. 뭔 말이야? 전혀 내 분야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라 이거예요.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면은 그 전문가가 뭐예요? 경험이잖아요. 회사 망합니다. 왜?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농경 시대는 소 달구지듯이 느림의 미학이지만 지금 뭐 초스피드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뒷짐지고 앉아있었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듣는 거 이청덕 씨.
운하가 나불거리면 회사가 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꼭대기는 1시간 회의를 하면은 최소 50분은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돼요. 임금이 말이 주둥이가 가볍고 말이 많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임금이 똑똑해서 나라를 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임금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임금은 뭘 하냐? 결정을 내려야 돼. 임금이 이청득심 듣고 어떻게 할래? 물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임금이 내리는 겁니다. 카리스마 있게. 이게 지금 얘기가 술 먹으니까 3.5로 빠지네. 공복에 먹거든 지금. 거의 이런 짓 안 해요.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술 나오면 거의 다 버리는데 오늘 아다리가 맞았어. 분위기, 환경, 타이밍이야. 어제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물론 여기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을 표현할 때는 아무도 안 받았다. 우리 쓰기 누나 받은지 알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 무조건 전화 다 받아요. 사실 어떤 전화든 빚쟁이든 누구든 받아요. 제 자신 용납이 안 돼. 그게 지금 문자 올렸는데 수익 올라오네. 올렸는데 어떤 누나가 이모티콘을 보냈더라고. 힘내라고. 다 읽어봤나 봐. 그 긴 문장을. 감사합니다. 주왕님, 현진님, 주왕현진숙. 그 다음 없어. 왜 없냐? 아우, 본인이 파악을 못해. 내가 지금 밥을 외상 먹고 이게 힘들면은 저는 그래요. 한 번이라도 이게 제가 교주팔자 맞아. 한 번이라도 저는 그러겠어요. 기수씨 잘 갔다가 뭔 일이 있어? 가다가 시간 나면 들려봐야 차 한잔 사줄게. 뭐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아니 개털한테 자꾸 왜 돈 안 주냐고 하면 어떡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돈만 달라고 하는 사람은 반해서 기수씨 뭔 일 있어? 성실하게 몇 달 동안 내다가 좀 그래서 뭐 내가 그 돈 없어 살아. 근데 기수씨 뭔 일 있으면 잠깐 들려봐. 내가 네 얘기 들어줄게. 바라지도 않아요. 전화나 받아. 전화나. 자기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저도 지금 대가를 받고 있어요. 뼈저리게 받고 있습니다. 전화 안 받은 대가 반드시 따라. 명분입니다. 명분. 명분이 진짜 무서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아니야, 똑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내가 도둑질해서 줄 수는 없잖아. 나 비염 때문에 혼자하겠네. 제가 까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저도 이제 비염이 있으니까 아침에 가서 먹을 때 그러면 저는 휴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요. 참 매너 좋아. 그리고 휴지 당연하잖아요. 옆에 밥 먹는데 맨날 저희 형수가 그랬어요. 자기가 밥 먹는데 옆에서 거품만 숟가락 던져버린대요.
그 영수님 참 잘 계신지 모르겠네. 제 가정사가 좀 그렇습니다. 교주니까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 여기 까치식당 한 11시나, 왜냐면 혼자 가서 늦게 가면 자리 없어요. 혼자 가서 눈치 보여. 눈치 안 주지만 눈치 보여요. 아, 이게 우리가 식당 갈 때 막 어떤 스님 와 있겠죠. 안 가잖아요. 아무 생각 배고프면 가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코를 10번은 풀어. 진짜 제가 기분 안 좋을 때. 저도 아침에는 예민합니다. 솔직히. 누구나 아침에는 예민해요. 아, 진짜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혼낼 때는 진짜 눈에서 불나게 혼내야 돼요. 어설프게 혼내지 마세요. 어설프게 하려면 아예 말도 하지 마세요. 밥상을 아예 엎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 밥상을. 다치진 않게 저쪽으로. 그럼 그 사람이 왜 없냐 하겠지. 뭐 신고든 말든. 그래야 그 사람은 그걸 바꿔요. 주변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저씨, 코 좀 그만 봅시다. 분명히 한두 명 눈치 줬을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하니까 그 사람이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엎어버려야 돼요. 한번 내가 엎을 것 같은. 계속 그랬대. 기분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러면. 그럼 고쳐야 돼요. 네, 저 지금 이걸 포장해 와서 지금 먹잖아요. 그 사람도 집도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모텔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모텔도 갖다 먹잖아요. 저는 포장해서 먹으니까 제가 솔직히 유튜브 아니면 뭐 여기서 코를 풀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인데도 나가서 코를 풀고 오잖아요. 야, 완벽한 매너네 진짜. 근데 그 양반은 그냥 거기서 풀어. 솔직히 밥 먹는데 방울 끼는 거랑 뭔 차이야. 되도록이면 진짜 그래야 돼요. 누구든지 혼내려면요, 아예 혼을 빼놓을 정도로 혼을 내야 돼요. 그래도 안 바뀌어 인간은. 저는 제가 왜 나는 잘했냐, 그걸 왜냐면 자발적으로 제가 독서를 하니까 바뀌는 게 그나마 좋으세요. 제가 지금 사실은 절체절명이잖아요. 책 볼 시간이 어딨어. 어제는 별로 안 그러는데 한 14,000, 5,000부, 또 20,000부 뭐 넘게, 저 명함 한 100개 200개 돌리는데 책 볼 시간이 어딨냐고. 근데 결국 말 한마디가 1,000억을 벌어줘요. 그리고 땡겨. 우리 밥 땡겨서 먹잖아요. 배고플 때. 책이 고픈가 봐. 글이 고픈가 봐. 그리고 내가 한두 시간 더 이런다 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쳐요. 늙어서 이제. 늙었어. 화무 11홍이요. 잘도 자면 기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문자 보내드렸어요. 양기수는 주변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느냐를 생각해 봅니다. 실제 보낸 글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전화해서 양기수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날 궁금해하지 않아. 있지, 빚쟁이들.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비용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비용이 심하지? 술 먹어서 그런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어제 제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전화해서 양 교수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히읗 히읗. 그리고 오늘 이 글을 받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나머지는 일치해서 말 안 할래요. 어제 제가 볼링을 쳤거든요. 수백 번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주는 고독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우리는 볼링을 치면은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규칙이 있어요. 암묵적인 규칙이. 딱딱 그리고 맞아야 돼요. 톱니바퀴처럼 맞아야 재밌는 거고.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누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이해 불가해요. 이해 불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시에 끝나고 동시에 타임 들어가고 거의 비슷하게. 내가 한 번 오면 네가 한 번 오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한 번 오고 한 1분 기다려야 돼. 그러면 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풀러 갔지 기다리려고 한 게 아니거든. 시원하게 공 던지고 딱딱딱 아구가 맞는 맛으로 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치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볼링 평균 나이가 50 넘을 거예요. 60이 넘는 분도 계셔요. 그럼 우리가 뭐 선수권대회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치고 상대방이 늦게 치면은 눈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약간씩 여유 부릴 수가 있어요. 폼도 자세도 교정할 수도 있고. 왜? 나는 빨리 치는데 제가 늦어. 그럼 나는 그 시간을 벌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빨리 치는데 내가 원래 늦게 치는데 내가 거기서 강습을 받고 있어. 저쪽은 막 나가고 진도가 나가는데 나는 막 강습 받으면서 해. 그러니까 저쪽 끝난 지 한 10분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 그럼 저쪽은 이제 턱 끼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제 볼링이 막 스트레스 이빠이 받았어. 나중에는 도대체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원래 술 안 먹었으면 얘기 안 하는데 그잖아요. 눈치가 있잖아. 눈치가. 저쪽이 조절을 하잖아요. 조절. 템포 조절. 저쪽이 좀 느리다 오면은 나도 같이 느려주고 빠르다 하면 같이 빠르게 치고 얘가 기분 나쁘면 나도 얘가 기분 나쁜데 내가 막 껄껄 웃으면 안 되잖아. 그건 우리가 평균 나이가 50 넘었으니까 우리가 뭐 선수권 나갈 것도 아니고 진짜 자기가 볼링에 관심 있으면 혼자 와서 지가 코치한테 배우면 되거든. 왜 리듬을 깨냐고. 리듬이란 책 어딨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김상훈 작가의 리듬. 유튜브 나와요. 리듬 딱 치면은 그 여성분 강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이 책을 읽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나오겠죠. 리듬에서 끝납니다. 리듬 오면 탬버린 리듬이 나오겠지만은 뭐 잘하는 게 잘하는 게 뭐 있어. 지금 못해서 사는데 개털인데 외상으로 먹는데 지금 도움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디라. 리듬이란 책 운명을 바꿉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는 그러잖아요. 너 학교에서 전교 1등 가던 딸이 갑자기 꼴등으로 떨어졌어요. 딸이 반항을 합니다. 엄마는 엄마의 방식대로 딸을 억압을 해요. 너 왜 1등 가다. 딸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엄마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네 마음을 너무 몰랐었구나. 이게 지혜. 이래서 배워야 된다고. 무식한 엄마들은 자기 부모가 그랬다고 맨날 부모가
옛날 부모는 그럴 수밖에. 농사 짓고 뭐고 지들 가르치느라고 배울 시간도 없고 배울 때도 없고. 지금 유튜브 뭐도 배울 때 천지야. 근데 우리는 그 배움에 장이 많은데도 돈 버니라고 바쁘다고. 제가 어제 누구한테 들었어요. 바쁘다 시간 없다는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럼 쓰지 말라고. 바쁘다 시간 없다. 귀찮다. 귀찮다 쓰려면 차라리 죽어. 귀찮다는 말 절대 하지 마요. 운 도망갑니다. 경멸해 귀찮다 쓰는. 자, 부모 세대들은 솔직히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감히 어느 누가 부모 세대를 갖다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 몇 빠지게 저도 알아요. 어머니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 가슴, 우리 엄마 마음이라고 쓰는데 지금 생각나. 그때는 몰랐어. 밤에 이제 시골이니까 같이 옆에 자다 보면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그렇게 해보니까 2만 무 3만 무 그러니까 발바닥 총알이가 너무 아픈 거야. 나는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 기억을 안 나는데 어머니가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한두 번은 내가 주물러 준 것 같기도 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32,000보 걷고 왔을 때는 진짜 발바닥이 불납니다. 잠이 안 와. 아 생각나네. 저는 누군가를 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 유튜브입니다. 승길도 있지만 의리도 있어요. 정도 많고 사실은 딴 얘기 하지 말고 다 알고 있어요. 단점 많은 거. 단점 고치려고 지금 저 위에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놈은 양기순한 놈은 웬만큼 실현 줘서는 바뀔 놈이 아니다는 거. 그게 교주팔자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지금 헤어진 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어떤 여자를 사귀었었는데 지금 생각하고 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말도 안 된대요. 조건이.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이제 갑자기 아이고 나주고 다리 아픈 얘기 나와서는데 그분이 이제 퇴근하고 와서 다리 아프다 보면 제가 진짜 한 2시간도 3시간도 주물러 줬던 것 같아. 야, 근데 그게 저는 전문가라서 제가 옛날에 아까스리, 세신사, 때밀이 관광 제가 그런 일을 한 10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은 50%예요. 저는 술을 워낙 좋아해서 굉장히 마사지를 많이 받았어요. 20대부터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요. 아무리 잘해도 안 받아본 사람들은 꼭 그 연약한 살을 갖다 누르더라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사지 받다 보면 아픈 데가 있어요. 저는 게 종아리부터 해서 발바닥 마사지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실제로 제가 안마 해주면 그 사람 코 골았어요. 그냥 코 골아. 전 한 가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여자는 코 안 고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결혼 안 했잖아요. 20대 사귀어보고 뭐 30대 이렇게 한두 끝도 없으니까 저는 여자는 코 안 고는 줄 알았어. 여자는 잘 때도 화장하는 줄 알았어요. 여자가 코 고는 거 그럼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 내가 코 고는 걸 꼴을 못 봐서 잠이 안 온다 해서 저쪽 방으로 갔어 옛날에. 근데 저는 그분이 코 고는 게 자장가에 귀엽더라고.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코를 골까. 아니 그 제가 진짜 교주 맞다니까 한 번도 그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옆에서 그냥
아무 잠자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저쪽에 살 때 옆에서 아파트 공사를 했어요. 뜨뜨뜨뜨 아침마다 한 번도 짜증난 적 없어요. 저는 그거를 갖다가 저 소리는 캠파이어 가서 모닥불을 타닥타닥 타는 소리야. 책에 나온 얘기거든. 몇십 년 전에 봤어요. 저 소리는 내 캠파이어 와서 모닥불 하고 노래 부르는 소리야. 실제 그게 됩니다. 그럼 그 소리 금방 사라져요. 안 들려. 일체유심조.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계속 전화해서 아순소리해. 근데 그 돈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50만원도 아니고 몇만원 돈 10만원이면은 전화 받으세요. 네 그릇이야.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염치 없다고, 그 사람들은 그럴 거야. 양기수 염치 없다고 그럴 거야. 어려울 때 한두 번 어렵고,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야. 네가 더 열심히 하지. 네가 더 열심히 하지. 왜 않고 돈 얘기를. 그럼 대한민국 5천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성공하게?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는 열심히 해서 됐거든.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누가 자살하고 누가 누가 실패해? 다 성공하지. 꼴값 떠는 거예요, 사실. 열받네. 뜻대로 다 되고 뭐 하면 저는 운 좋게 됐어. 그럼 남들도 이렇게 다 운 좋아? 솔직히 남들 다 운 좋게 바라지 않잖아. 너만 잘 되면 좋잖아. 너만 잘 되면 너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기주의로. 내가 됐다 해서 남들도, 내가 됐으니까 남들도 돼야 되고, 나는 오는데 너는 왜 못해? 아까 얘기했잖아, 리듬. 엄마는 잘했는데 딸은 너는 왜 못해? 그러면 딸이 잘못한 거야, 그게? 그럼 딸이, 예,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이 맞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 그 참 잔소리 너무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저는 아버님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살래 열심히. 정신병자 아니고는 그렇게 얘기 안 씁니다. 반한 거지. 누구나 잘 살고 싶고, 누구나, 저도 3만 2천 보 걸은 사람, 만보기는 속일 수도 없어요. 기본이 2만 보가 넘어요. 그럼 내가 놀았어? 2만 보 넘으면서도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유튜브 강의도 듣고 2만 보 넘었다는 게 일단 일은 했잖아. 누굴 만났을 거 아니야. 2만 보래 운동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도 안 풀려. 교조팔자니까. 니네 몇만 보 걸었어. 물론 그게 척도는 아니지만은. 나이를 먹었다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 나이 먹으면 노인이 돼요. 90% 이상은 노인입니다. 나이 먹었으니까. 어른은 10%밖에 없어요. 10% 이하라고 봐요. 솔직히 냉정히 따져서 하루에 3만 보 정도 걷고, 잘난 사람 강의, 잘난 사람 책, 보는 사람, 하는 사람이 똑똑하게 해서 막말려서 1대1로. 그럼 그래. 야, 그렇게 똑똑한 양주선은 왜 돈 빌리냐? 그게 인생입니다. 인물일수록 감당해야 될 것도 많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냥 됐겠습니까? 그 감당의 무게를 견뎌내느냐, 그 차이예요.
네, 저는 이렇게 소주 나발 부는 적도 거의 없어요. 막장이네, 막장. 막장이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아무리 지혜롭고 대통령 다 필요 없어요. 웃지 않으면 쓰레기입니다. 웃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먼저 웃으면 나비 효과로 웃을 일이 커져요. 전화 받아요. 못 받아 부재중 시키면 전화해줘. 10만원 얘기하면 그냥 2, 3만원만 줘도 돼. 2, 3만원 없어도 살잖아. 그리고 어제 몇 명은 저거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명분이 없는 짓을 왜 해? 참 바보 천치 멍청이도 아니고 저 사람이 분명히 양기수가 어려서 전화했을 거야. 그러니까 전화 안 받지. 양기수가 잘 나갔으면 부재중 보고 전화했겠지. 어려운 사람 전화를 그리고 양기수는 그렇게 다 알다시피 그렇게 안 해요. 끈질기게. 그럼 하고 싶지도 않고 왜 명분을 잃어 멍청하게. 전화는 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없으면 니들도 없을 수 있어. 이해를 한다고. 내가 없는데 내가 없듯이 상대방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오지. 내가 언제 쌍욕 한 적 없잖아. 한 번도 없잖아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안 받지? 겁이 많아서. 무식해서. 몰라요. 무식한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으유 양겼어. 그러면은 안 받았어. 이건 사실입니다. 안 받았어. 뭔지 알고 안 받아. 말 나온 김에 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보험이란 것은 자동차 보험도 있고 하다 쳐 넘어질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 문자라도 해서 뭔 일이 있어라도 했는데 그것도 없어. 저도 보험을 10년 한 사람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무조건 전화 받아야 돼요. 부재중. 저는 상담할 때 제가 보험 상담을 할 때 전화가 왔어. 고객한테 100% 받았어요. 상담하고 있어. 전화 받아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합니다. 제 계약 고객인데 혹시 뭐 사고일지 몰라서 받아야 된다고. 그럼 더 신뢰를 줄 거 아니야. 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했어요. 보험할 때. 부동산 할 때도 마찬가지야. 뭐 계약서 사인할 때 말고는 왜냐 몇 억짜리니까 사인할 때는 그때는 그거 말고는 받습니다. 특히 보험할 때는 대놓고 얘기해요. 만약에 고객님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럼 내가 지금처럼 내가 전화 안 받아버리면 고객님 상담으로 인해서 안 받으면은 나중에 훗날 고객님이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얼마나 고객님이 나한테 열받을 거 아니냐. 받아야 된다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신뢰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업이 되겠죠. 마음은 모릅니다. 마음 씀씀이는 몰라요. 말은 귀에 들어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안 들려요. 마음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말을 해야 알아. 그릇이 그냥 이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들을 그릇이 이매는 사람 갖다가 내가 키워주려면은 100년, 1000년 걸려도 10,000년 걸려도 안 돼요. 예. 나이 먹을수록 고정관념, 고집만 세져요. 고자가 늘어납니다. 고부양.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고정관념, 고집 깨는 게 독서예요. 독서를 안고 지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그런 게 있다고.
4인 가족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게 좋은 것이다. 그 사람이 모든 걸 짊어진 것이다. 바쁘다 뭐다 뭔가를 등한시하잖아요. 독서를 등한시하면은 독서의 보복을 받습니다. 받아요. 돈을 1,000억을 벌어놨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1,000억 번 동안에 스트레스 못 풀었어. 받지. 전화를 안 받는 자체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약한 거지. 얍삽한 거지. 저는 어떤 전화 다 받습니다. 어떤 전화 안 받으면 전화해줘요. 제일 중요해.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사람. 내가 진짜 제일 필요한 건 돈이지만은 그 못지않게 차 한 잔 사주면서 나는 기수 씨를 믿어. 양기수잖아. 양기수는 뭐 딴 사람 안 믿어도 양기수는 믿어. 이 말 한마디가 양기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보다 그건 생각도 못했지. 아, 이놈이 혹시 돈 빌려달라 할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릇이 땅콩만 해. 소주 잔도 못 가. 그럼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가? 제가 총균세. 그게 뭐예요? 지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땅에 태어났는가? 어떤 나라가 세로로 있는가? 가로로 있는가? 가로로 있는 것은 기온이 비슷합니다. 가로 지구 그걸 뭐라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술 먹어서. 근데 어떤 나라는 세로로 있어. 극한 너무 춥고 너무 더워. 그러면은 어디를 갔는데 주변에 소, 돼지, 닭이 있어. 내가 태어났는데 어느 땅에 태어났는데 주변에 치타, 얼룩말이 있어. 뭐 사슴 같은 게 있어. 임팔라라고 임팔라 같아 느낌이. 자, 얼룩말하고 치타는 가축화가 안 된대요. 개 지랄을 해도 안 된대. 유전자가 새끼를 안 낳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소나 돼지나 닭은 가축화가 된대요. 아무거나 잘 먹고. 자, 떡갈나무, 도토리나무, 아몬드. 도토리 편의점 가면 홈마트 가면 도토리가 없습니다. 아몬드는 있어요.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데 주변에 떡갈나무 천국이야. 어디에 태어났는데 아몬드 천국이야. 그 내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환경입니다. 환경. 상황, 환경. 그래서 맹모삼천지교가 아직도 우리가 쓰는 말이 된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중요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전화쳐 안 받고 지가 급할 때만 전화하고 그런 인간만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성장을 했겠어. 할 수가 있겠어요. 엎어버려야 돼. 그 일밖에 없어. 엎어야 돼. 우리가 서로 하나 없잖아. 땅을. 예? 전화 안 받은 인간들이 과연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까? 자, 하루가 거의 지났어요. 전화 안 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 그 할 말은 내 귀에 피를 나게 해요. 귀에 피납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영화 대사죠. 야, 오늘 이거 소주 한 병, 두 병 다 있어서 다 먹었을 것 같아요. 말이 길어지면 술이 많이 땡깁니다.
제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우리 수기 누나한테는 충성할 것 같아요. 일단 2,000원이야. 좀 들었어 이제.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제 전화를 받았고 5만원을 빌려주셨어요. 말하면서도 결론해줬다는 겁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전화번호가 8,000명 있어도요 전화할 사람 10명도 안 돼요. 절대 전화 못 하는 사람이 많죠. 말하면 해주겠지만은 죽으면 죽었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 내가 힘들 때 뭐뭐 때문에 전화 못 오는 사람은 그냥 그저 그래요. 내가 힘들 때 수기 누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봐 전화 못 오는 경우 있어요. 돈을 떠나서 애매한 관계죠. 그게 이제 가족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전화할 수 있는 사이 최고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안 줬어. 내가 닥다른데 돈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그 사람 곁으로 가서 왜 그니, 뭔 일이 있니 얘기나 좀 해보라고. 밥 사주면서. 그게 어른 아닌가? 막 닥다르는 건 노인이고 어른은 뭐예요? 뭔 일 있니? 요즘 일 잘 안 돼? 그렇지 뭐 다 5천만이 다 잘 살라고 하는데 다 부자는 아니잖아. 얘기나 해봐라. 뭐 소주 한잔 먹고 싶어? 돈도 필요해? 돈도 필요해. 그게 진짜야. 돈도 필요해? 한 번 줬잖아. 두 번을 못 줘.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3자가 돼서 양기수를 봤을 때 저는 무한정 투자할 것 같아. 제 유튜브입니다. 2만부 3만부 먹었지. 독서하고 글 쓰지. 반성한다는 얘기예요. 반성하고 미래를 꿈꾼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왜? 물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독서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북예동 가서 한 20년 최소 넘었을 것 같아요. 20년 넘은 원장님을 뵀는데 거기에 총균세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용실인데 책이 쫙 있는 거예요. 멋지더라고. 근데 실제로 예뻐요. 날씬하고 미스 코리아예요. 근데 그분하고는 밥 한 끼 먹은 적 없어.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런 사람 그게 다야. 오다가 나 만나는 사람. 어제 다시 봤어요. 총균세가 있더라고. 한마디 웃고 한마디 웃고 도인이야. 국이 다 식었네. 울금 옆에 있어요. 이제 밥 먹고 울금 먹고 잘 거예요. 아직도 제가 문자 보낼 때 울금 맥기스 사드세요. 유튜브 이렇게 울금을 홍보하는데 아직도 안 사드시는 분이 계셔요. 87,000원 60호
나는 제 기준에서는 이해 불가해요. 제발 내 앞에서 울고만 안 먹어 이거지 마요. 선물 오면 돼. 그걸 따라서 87,000원이잖아. 내가 울금을 런칭 개업을 했어요. 화환도 10만원 나올 거야. 화환 필요 없어. 우리 놀 데도 없어요. 하나 사주면 되잖아. 하고 아는 사람 선물하면 되잖아. 그냥 손님 올 때마다 하나씩 주면 되잖아. 절대 저는 이해를 못하게 지금도. 중요한 건 내가 지금도 그런 인간들을 만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양기수한테 뭘 해줬대. 이제 그런 얘기 잘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인연이 이어져 온 거예요. 일방적인 건 없어요. 가족이 아닌데. 저도 받은 게 있고 나도 해준 게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절대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사람은 그냥 헤어지세요. 가족도 헤어져. 큰일 나요. 귀에 피나고 옆에 있으면 큰 병 걸려요. 절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기가 해준 걸 말은 실제 해줬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100% 그냥 이혼하세요. 근데 요즘에 그 기사 보면은 그 대구인가 어디서 기억은 안 나는데 장모를 폭행으로 죽인 놈이 있더라고. 20살 먹었는데 딸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더 보니까 딸이 걱정돼서 이놈이 딸까지 때리니까 장모가 이제 딸을 지켜주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남자의 힘을 못 이기잖아요. 장모가 남자보다 사위보다 힘이 세면 그 말이 되는데, 솔직히 냉정히 따져서 딸을 때리는 놈이 장모를 못 때리겠어? 그럼 장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설마 저놈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냐마는. 자, 옛날에 아는 사람이 여자하고 살다가 20대 때 살다가 뺨을 때렸어. 이렇게 여자를 부부싸움 하다가 뺨을 때리면서 자기도 놀랬대요. 내가 어떻게 여자를 뺨을 때리지?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부싸움 할 때는 주먹으로 쳤대요. 그 다음에는 뭐 오토바이 헬멧.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요즘에 그 범죄 드라마 보잖아요. 절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저는 태어나서 여자를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뺨 한 대 맞은 적이 있습니다. 딱 여자한테 뺨 한 대 맞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에. 처음으로 맞았으니까 뺨 한 대를. 그년 진짜 손바닥 매섭더라고. 불나더라고. 순식간에 한 대 맞았네. 몇십 년 됐습니다. 어디서 잘 살고 계신지. 지금도 그 여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임계점이 있어요. 계속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하면 점점 좀 강해집니다. 재능이 세져요. 술 계속 먹으면 언젠가는 돼집니다. 책 계속 보면 언젠가는, 책을 계속 보고 글을 쓰면 언젠가는 성인 군자가 돼요. 이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고 있어요. 폭행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배웠잖아요. 한 번 때렸다 하면은 이혼하러 가야 돼요. 최소 한 대 맞았다 하면 법원 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상어 어플하겠잖아. 코 풀면은. 거기서 사장님 다음에는 코 좀 풀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안 고쳐져. 안 고쳐졌어요. 그동안에도 물어봤어.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했냐? 코 푸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 밥 먹다 갔대요. 안 고쳐지잖아요. 엎어버려야 돼. 내가 한 대 맞았다? 경찰서, 가정법원 가야 돼요. 그래야 고쳐집니다. 근데 그 장모는 딸이 맞는 걸 보고도 계속 같이 살았다 했잖아. 그래서 정해진 수순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나아지겠지. 물론 일반적으로 나아지는 분들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범죄 드라마를 공부했다면은, 책을 봤다면은, 아니면 경험한 사람한테 그걸 들었다면은 아마 장모는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망 나왔겠죠. 경찰한테 보고를 받겠죠. 아, 이놈 때리는 거 보니까 언젠가 살인할 놈이다. 아, 이것은 범죄 드라마 보니까 나왔더라. 어떤 책을 보니까 아까 뺨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오한만 아니에요.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리고 결국 극한으로 갔다. 이게 지혜고 경험이거든.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상을 어플하겠잖아요. 향기수가 굉장히 말하다 보니까 내가 들어도 참 감탄이다. 책 보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게 뭐냐면, 가까이, 만약에 그 사유가 책을 봤다면은, 좋은 책을 봤다면은 폭력을 고쳤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안 봤으니까 그랬겠죠. 책을 본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 그 위대한 사람들은 뭐라고 써있나. 그 내 행동 같은 거. 그 상황에서 그때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내가 오늘 한 것을 이 사람들하고 배치되는구나. 그럼 나도 이 사람처럼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책의 유력입니다. 바뀌어야 돼, 사람이. 창안 보면은 더 세집니다, 나쁜 쪽으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안 봐. 현재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상 엎어버리세요. 엎어야 돼. 안 엎으면 죽어요. 장못 골라요. 왜? 점점 고정관념, 고집은 세지니까. 제목 나왔네요. 상을 엎으세요. 한 시간이 넘었네. 저는 과거형으로 말해요. 상을 엎으세요가 아니라 상을 엎었다. 나는 저런 거는 가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누교 교주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